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밸류링크의 남영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학회 자리에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또 수상까지 하게 돼가지고 더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거는 플랫폼하고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물류 자체를 바꾸고 있는지, 그거에서 밸류링크의 사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물류업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체인이 되게 핫한 이슈죠. 하나는 서플라이 체인이고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하는 반면에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로우 관리라든지 아니면 심리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커넥티비티, 엔드-투-엔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물류 시장들이 막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보시면요. 특히나 이제 전통적인 유통산업에서 사실은 제조기업, 그 다음에 유통기업, 그다음에 라스마일은 고객들이 저렇게 직접 상점에서 구매를 하던 그런 플로우 자체가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러라고 하는 집단이 수입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프로큐어먼트, 조달이라는 부분서부터 판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판매도 국내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를 더 보시면 이런 과정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판매하는 제품의 한 90% 정도가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보면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되기 이전에 국제운송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이 국제운송은 포워딩이라는 업체들이 주로 이제 맡고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풀필먼트 센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풀필먼트 센터 입고된 다음부터는 풀필먼트 기업이 풀필먼트 서비스와 라스트 마일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부 물량 한 25% 정도의 물량은 해외 판매가 돼가지고 역직구의 모델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또 풀필먼트 기업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제조기업, 또 하나는 유통기업이라는 고객들이 구성이 됐다고 하면 지금 상에서부터의 고객 자체는 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물론 물류업체가 실행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내는 구조는 셀러들이 다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 자체가 물류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들어오면서 비즈니스가 분할을 하고 데이터가 분할을 합니다. 웨어하우스, 보관 중심의 웨어하우스에서 디스트리뷰션 센터, 그 다음에 풀필먼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 풀필이라는 그런 비즈니스 자체가 분할하기 시작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데이터의 분할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팔레트가 들어가고, 팔레트 위에 박스가 들어가고, 박스 안에 제품이 들어갔는데 예시로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했죠. 운송기업은 컨테이너 박스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풀필먼트 기업은 2만 개라는 제품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연결되어 있는 포워더와 풀필먼트 기업 간의 데이터의 연결이 일어나지 못하고 데이터가 분절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운송이라든지 보관, 하역, 포장, 정보통신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런 분화의 과정들에 물류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플랫폼과 관련돼 가지고 커머스가 이커머스로 분할을 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물류 자체도 이제 디지털 물류라는 저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얘기할 게 통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통합이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행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 밑에 물류를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성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행을 가는 것도 저런 플로우를 가고 물류 자체도 저런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상품이 도달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행이 먼저 분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이 들어가면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호텔, 여기어때 이런 사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이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이트들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없으셨습니까? 뭐냐면
위에를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서플라이 체인에 엔드 투 엔드를 연결을 해주는 앱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텔만 하거나 여행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레스토랑 예약만 해주거나 액티비티 쪽을 서비스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전체의 엔드 투 엔드를 관리해주는 앱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예산 관리, 그 다음에 통합 연결 관리 이런 것들은 누가 다 해야 되냐면 결국은 여행자가 다 하는 구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못 느껴보셨던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과정이 뭐냐면 국제물류는 여행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물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부분, 플랫폼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부분 해가지고 엔드투엔드를 관리하자는 얘기가 물류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요거 나중에 여기 사무국에다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요 데이터, 요 파일 그대로 올릴 테니까요. 나중에 저희 따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플랫폼 업체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름 다 아시는 업체들일 것 같은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도 엔드투엔드를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주 입장에서는 또다시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또 다른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기준은 저렇게 단순합니다.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플랫폼 운영자가 컨텐츠나 디바이스, 그 다음에 참여자들, 그 다음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만드는 걸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 자체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조는 저렇게 단순한데 실제 운영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인데 다 같은 플랫폼이 아니고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소개시키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사례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류기업이나 해운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유하는 모델이 있고 공유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소유하는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물류기업, 해운기업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관계를 소유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유 모델이라는 것들은 플랫폼, 처음부터 플랫폼 기업 자체가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서도 일부분을 서비스하는 것과 이제 전체 구간을 서비스하는 이런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유 모델형의 플랫폼 구조인데 소유 모델은 아까 운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것 자체가 소유 모델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다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소유 모델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똑같은 저렇게 판매 거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안에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판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유 모델과 공유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판매자가 실제 물류 실행사냐 아니면 포워더냐 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구매자인 화주가 구매를 할 때 몇 번의 커미션이나 마진이 중간에서 붙어서 넘어가느냐 라는 거를 식별을 한 부분이고요. 또한 그 거래를 일으키는데 수익을 어디서 받냐, 추가적인 부가가치 서비스에서 받냐, 아니면 거래의 커미션이나 마진을 통해서 받냐, 아니면 별도의 다른 기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만드냐 이런 거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기능별 기준인데요. 매칭이나 커넥팅 아니면 코딩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분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거래를 위한 플랫폼과 운영을 위한 플랫폼과 데이터를 위한 플랫폼이 존재를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을 할 때 굉장히 축소적으로 트레이딩을 위한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트레이딩 플랫폼은 경쟁도 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물류에서의 변화 자체를 크게 일으키지는 못하는 반면에 운영 관리를 위한 플랫폼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거래랑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자체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변화 추세가 아닐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진화를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트레이딩에서 시작을 해서 진화를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들이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하나는
내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 드론이라든지 만약에 로봇을 쓴다 해가지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적인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렇진 않죠. 내부적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비즈니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터미널에서 이용하거나 라스트마일에서. 하지만 나머지 플랫폼이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은 뭐냐면 비즈니스 자체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 회사가 원래 하고 있던 거가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주어가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은 그냥 방법이고 실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쪽이 가장 중요한 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가치사들 통합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순하게 거래 중심으로 했던 그런 플랫폼들이 협력, 제3자 시장형, 가치사들 통합형 형태로 가지고 이커머스랑 동일하게 분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랑 DX 기술들이 겹쳐가지고 이제 같이 통합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은 커머셜 기능도 가지고 있고 SCM 관리 기능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안에 모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같이 연결을 해서 모든 서비스 판매자들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구조로 지금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하나의 산업계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른 산업계로 쭉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일 잘하는 외국계에서는 머스크입니다. 해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여기가 통합 물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오프라인의 업체들을 인수를 하거나 만들고 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온라인 업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인수를 하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 이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머스크 플로우라는 SCM 관리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저 체인 자체를 엔드투엔드로 연결을 해가고 있고요. 이 길어진 서플라이 체인 자체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위해 가지고 트레드렌즈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플랫폼 모형이라고 하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될 수 있냐면 해운 기업, 물류 기업을 넘어서 듀리얼이나 상하이 익스체인지보다 더 넓은 MI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보다 더 방대한 지금 현재 트레이드렌즈를 사용하는 업체가 해운 기업의 65% 정도 편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데이터의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지겠죠. 그러면 AWS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플라이 체인의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를 자기가 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재 보험이라는 것을 런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페이먼트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송자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컬렉트한다. 이런 형태의 페이먼트도 관리할 수가 있겠죠. 플랫폼 안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해운 기업을 넘어서 물류 기업을 넘어서 IT 기업,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이 이렇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포스코글로가 하는 그런 플랫폼 정도가 요즘 핫하게 이슈화되어 있는데 SDS의 첼로 자체가 이제 소유 모델의 디지털 플랫폼 역할이라고 하면 약간 포스코글로가 지금 시제품은 없지만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약간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비효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플랫폼 기능 자체를 이제 런칭을 하고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발표니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카카오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챕터로 비즈니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무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서비스고요. 유료화 서비스는 뭐냐면 저희 없이도 플랫폼의 사용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유료화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고 유료화 서비스를 저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모델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리원, 그 다음에 올인원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화주들이 별도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각자 연결을 하던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서 트랜잭션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게 어느 물류업체를 쓰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위에다가 트레이딩 기능과 디지털 전환 관련된 기술들을 얹어놨습니다.
모바일하고 앱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GT 기술들 다 런칭을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발생되는 트레이딩 비용 제로고요. 데이터 사용 비용도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셔가지고 오픈마켓으로 돼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셔서 판매하시고 구매하시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밸류링크는 그럼 저 상황에서 어떤 위치냐라고 하면 운영자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편도 아니고 구매자 편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용자 모두가 이익을 세워할 수 있는 형태로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딩 기능 8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국제물류에서 필요한 모든 트레이딩을 한 군데서 할 수가 있어야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나만 관리하실 수가 있고 연속 생산의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국제물류 서비스가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SCM 운영 플랫폼이 뭐냐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셔가지고 왼쪽에 그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저희가 국제물류라면 각 플로우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트레이딩 플랫폼은 거기에 견적이나 계약과 관련된 부킹과 관련된 수준의 것들을 커버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운송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위해서 AIS, 그 다음에 IoT 정보를 기반으로 해상 운송 구간, 그 다음에 통합 운송 구간, 항공 운송 구간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 자체가 운송이 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정산과 실적 분석을 위해 가지고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공급 사슬 관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